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저녁 6시 51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17% 하락, 우리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24년 첫 거래일은 상승이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365포인트를 넘어갔다 왔고요. 윗꼬리를 달면서 맞췄지만 상당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전장에 이제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높이면서 수렴하다가 그 자리를 돌파하니까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독특했던 것은 개인들의 끊임없는 콜옵션 매수였습니다. 오늘도 63억 매수가 나왔고요. 오늘은 개인들이 기존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일부 청산까지도 같이 나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선물은 2,300억 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은 뭐 본 선물에서는 300억 정도밖에 매수하지 않았으나 장 초반에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초반에 이제 매도가 있었죠. 프리장에서. 그러다가 밑에서부터 다시 매수로 신규로 주워 담는 그런 그림도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4천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00억까지 이 부분만 보면은 플러스 4,50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4천억대 넘어간 걸 계산하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니 선물입니다. 미니 선물이 오늘도 오후장에 급격하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여기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10거래일 이상 연속 순 매수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니 선물의 움직임은 외국인들의 의도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크게 방해받지 않는 수급이다. 그래서 미니 선물의 방향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누적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걸 이제 미니 선물은 5분의 1이기 때문에 미니 선물 치고는 선물로 비교를 하자면 5배인 10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조 원의 느낌으로 미니 선물을 다가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수량이고요. 외국인들이 선물과 미니 선물에서 언제 폭탄을 터트리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론 베이시스가 2.76으로 시장 베이시스 3.25와의 차이가 여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선물이 다소 고평가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뭐 지난번에 연말에는 요 시장 베이시스가 순간적으로 5포인트까지도 올라갔었죠. 마감은 4.71에 했고 오늘 3.25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선물이 일시적으로 좀 고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은 360.55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자리는 오버슈팅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200을 보시면 지금 요 구간을 넘어섰죠. 지금은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온 만큼 얼마나 더 위로 찍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막히더라도 이 자리에서 막혔어야지 맞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으로 보자면은 코스피 쪽에서 이제 코스피 200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까지 어느 정도 끌고 올라와 준다면 코스피 쪽에서 해당 자리 720 라인이 대략적으로 지금 2700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난 20년 3월 코로나 급락장이 나오기 전에 막혔던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는 거. 한 30포인트대 정도 남았네요. 40포인트대 정도 남았는데 설마 거기까지 오버슈팅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죠. 일단 코스피 200 뚫었고 선물 뚫었고 삼성전자가 8만원에 거의 임박했는데 8만원에 지금 대놓고 있는 이 매물들을 한 방에 잡아먹는 그림이 나온다면 순간적으로 삼성전자도 81,000원, 82,000원 막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면서 그 자리를 찍으러 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8만원을 찍어 넘어가서 순간 오버슈팅을 보이든 그 마치 21년 1월 11일과 같이 이런 오버슈팅 구간을 주든 8만원을 저항대로 돌아서든 둘 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디에서 멈출지를 봐야 되고요. 막혀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수급 변화를 주목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즉 제가 장중 방송에서도 이 풍선에 좀 비유를 했는데요. 풍선에 이렇게 공기를 넣게 되면은 자 부풀어 오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위태위태해요. 터질 것 같습니다. 풍선이 터질 것 같은데 계속 버텨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더 커집니다. 바람 계속 넣으니까 공기를 계속 넣으니까 계속 터져요. 계속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습니다. 더 부풀어 오를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부풀어 오를지는 모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지겠죠?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터지지 않으려면 반대쪽에서 구멍이 뚫리고 살금살금 바람이 빠져야지 터지지 않겠죠. 요거는 이제 개인들의 콜옵션 익절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일부 청산이 같이 나와준다든지 수급적으로 지금 맥스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터질 텐데 지금 이 풍선이 어디까지 버텨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미 풍선은 남들이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 터질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과연 힘을 좀 빼줄 수 있을지를 앞으로 옵션 만기일 1월 11일이죠. 1월 11일까지 가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굳이 하자면 21년 1월과 비교가 되는 시기죠. 3년 전에 개인 콜옵션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코스피 200을 놓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당시에 요때죠. 당시에 코스피 200이 449포인트까지 갈 때입니다. 1월 11일 이었고요. 이때 삼성전자는 96,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엄청난 오버슈팅 급등을 보였던 구간인데 개인들은 이때 사전에 12월부터 해서 1월물 콜옵션을 집중적으로 모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인 1월 14일까지 콜옵션에서 큰 수익이 나왔던 시기예요. 지금 그때 이후로 최대의 개인 콜옵션 수익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은 현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들이 뭐 삼성전자 등 현물을 매도하다가도 돌아서서 이제는 포모 현상에 의해 혹은 신규 계좌 개설이 그 당시에 하루에도 막 수십만 건이 나오던 시절이었죠. 동학 개미 운동으로 얘기가 되던 시절 삼성전자를 무조건적으로 개인들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버슈팅 자리에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계속 사둔 것과 별개로 현물을 엄청나게 땡겼었죠. 고가 부근에서. 그게 지금 3년 동안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최고점이 된 거고요. 지금은 24년 1월 3년이 지난 지금은 같이 콜옵션을 개인들이 집중을 해주고 있지만 현물은 큰 차이가 납니다. 현물은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11월 28일부터 계속, 이전부터 계속 11월 28일이나 1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비중이 54%가 넘어갔죠. 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 비율로 54%에서 57% 사이 정도 되면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항상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두 구간은 일단 현물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 이제 개인들의 콜옵션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1월 12일에 개인들은 그동안에 모아왔던 콜옵션을 더해서 매도로 강하게 이제 땡긴 1월 12일 고점을 보고 난 다음 날이었고요. 그다음 1월 26일에는 2월물 가지고도 개인들이 계속 모아왔다가 26일에 터뜨렸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중에 이제 선물 미결이 30만 계약을 좀 돌파했습니다. 오늘 선물 미결까지 보시면 자, 30만 1178계약까지 올라왔죠. 선물 미결의 상승 30만까지. 자, 요 올라오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4천억 선물 매도를 보였다가
이걸 매수로 돌아서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신규 매수가 늘어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쪽으로 힘을 쓰고 있다. 미니 선물이 갑자기 올라온 것도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가 추가됐고요. 반대로 금융투자의 매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원 직전이고요. 개인 대량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중 개인 매수 주문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한 최근에 주당 10,000원 이상 올라왔죠. 6만 6천원 정도대에서 10월달 11월 들어서 이제 66,000원대에서 지금 79,800원까지 대략 한 13,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개인들은 계속 대량 매도를 했었죠. 삼성전자. 그러면서 아쉬워합니다. 계속 팔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하고 싶은데 가격을 주지 않아요. 계속 매수 주문 가격은 올라옵니다. 하루하루 올라오고 있으나 계속 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올라가고만 있어요. 체결을 안 시키고 상승만 나오고 있습니다. 포모 심리가 자극되고 있죠. 나 체결 안 되고 계속 끝까지 올라가서 9만원 10만원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앞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회를 주든 아니면 지난번에 21년 1월 동학개미 운동처럼 고가에 그냥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로 땡겨서 급등을 만들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외국인들은 그동안 또 많이 모아왔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들이 대량 매수를 해주는지 아니면 참다 보다 못한 개인들의 고가 매수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을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개인들이 도와주는지 요 두 가지 포인트로 앞으로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뭐가 됐든 간에 위에서 물량을 개인들한테 던지는 게 되겠죠. 개인들이 위로 적극적으로 땡겨주면서 익절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주도하에 떨궈주면서 떨어뜨리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유발되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미니 선물 오후장에 급격히 매수 진행 마감했고요. 3천억 매수가 나왔습니다. 12월 만기 이후에 1조 9,300억의 순매수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니 선물은 5분의 1이기 때문에 본 선물로 치면은 약 10조 원처럼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효과가. 외국인 달러 선물 매수가 오늘 조금 조금 이례적으로 7,300억의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환율의 상승 베팅을 의미하는 건데요. 오늘 환율은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1,300원 정도 1,300원을 회복했죠. 물론 위에 저항을 막고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만 시장이 최근에 상승한 것에 비해 환율 하락이 없죠. 그렇죠? 환율이 지금 구간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환경 중에 하나죠. 편안한 상승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환율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환율의 월봉 차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지금 깨지 않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시장은 돌파한 것처럼 보이나 환율은 아직까지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달러 선물, 외국인들의 달러 선물이 누적 12월 만기 이후 누적이 1조 1,600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환율 상승에 이렇게 1조 원대 베팅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 보통 환율이 30원에서 100원 정도는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은 달러 선물 매수를 본 선물에 대한 해지로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량 손절이 몇 번 나오기도 했죠. 그때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모아놓고 손절하고 지금 몇 차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대량으로 모았다가 손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어요. 양치기 패턴이죠. 결국 이제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모아온 것을 바탕으로 환율이 어느 순간 돌파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반대로 이제 고점에서 찍고 터닝을 하게 되겠죠. 그게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지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변동성 지수를 잠깐 짚고 변동성 지수가 오늘 뭐 급등을 했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조금 다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그런 경우 100원 정도까지 30원에서 100원 정도까지 과거에는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달러 선물 매수를 본 선물에 대한 해지로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량 손절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익절 청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선물 그리고 미니 선물 누적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거는 10월 달까지 매도를 누적시키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그런 모습까지도 적용되면서 정말 수익을 위로 극대화시키려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익절 청산에 대한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은 포모 현상에 의한 매수세가 계속 자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1년 1월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절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분명히 풍부한 시장은 아니에요. 미국도 단기 자금을 지금 이제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태위태한 환경으로 그냥 이제 그 살얼음판을 딛고 있는 흐름으로 지금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그 현상이 나스닥 때문에 나오든 우리 증시 자체의 문제로 나오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풍선 같은 경우,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 오는데 자, 풍선이 이렇게 좀 부풀어져서 오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주변에 이제 나스닥 때문에든,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터지면서 이게 바늘을 콕 찌른 거죠. 이런 상황이든 우리 증시 자체의 공기가 팽창하면서 터지는 것이든 두 가지 어떤 상태가 나오든 한번 터질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간에 바람을 빼지 않는다면이에요. 이 바람, 우리 자체의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거나 밖에서 청산을 해주거나 앞에 구멍이 뚫리거나 뒤에 구멍이 뚫리거나 하면서 터지지 않도록 어떤 장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풍선처럼 아주 위험한, 풍선이 터질 것처럼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외부 요인은 여기다가 이제 핀으로 이렇게 찌르는 게 되겠죠. 이렇게 앞정으로 찌르게 되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게 나스닥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외부 요인으로. 어쨌든 강한 변동성을 지금 염두를 해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일정은 우선 1월 3일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에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전망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월 4일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공개와 5일에 고용 보고서 공개까지 해서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옵션 만기일 끝나고 그날 밤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에 360 콜옵션에서 장중 최대 54배가 탄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시작하면서 월요일 위클리 콜옵션이 대부분 다 90%대 하락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터닝이 강하게 나오면서 360 콜옵션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0.04를 찍었던 이 위클리 콜옵션이 장중에 2.16까지 크게 올라가는 즉 54배까지 최대 탄생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양매수를 베팅을 했다면은 한쪽으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됐죠. 근데 사실 뭐 0.1 언더에서 큰 수량을 베팅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상태죠. 이게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는 그냥 데이터상인 거니까 54배, 야 저기서 한 100만 원만 샀어도 5,400만 원일 텐데 라는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못해요. 그거는 중간에 이런 구간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런 54배가 탄생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위클리 옵션에서는 혹은 월물 옵션에서는 이런 기회가 있다. 이런 기회가 크게 큰 기회가 어쨌든 있는 시장이다. 주식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적인 기회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파고들어서 내가 이 중에 일부라도 먹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54배네? 아이고 100만원만 했으면 5,400만원이네. 1000만원만 했으면은 5억 4천이네 라는 생각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서 베팅이 그렇게 나갈 수도 없고, 나가더라도 아주 극히 소량으로 버리는 셈 치고 하셔야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기록이 나왔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일주일간 외국인들은 48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20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금융투자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죠. 하락 배팅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금융투자가 위클리 옵션에서도 66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투자는 열심히 선물도 하방 배팅하고 있고, 옵션에서도 월물 옵션 기준 풋옵션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는 풋옵션을 52억이나 사면서 늘려왔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지난달에는 크게 패했지만 이번 달에도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 만기가 이제 7거래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 데이터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추정 손익 기준이고요. 자, 외국인은 월물 옵션에서 약 600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이거는 콜옵션 매도 중심이겠죠. 최근에 외국인들은 357.5, 코스피 200 기준 357.5 콜옵션 매도에 대량으로 지금 매도를 쌓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추가적인 매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360에서 370까지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도를 늘리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그 자리를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재 평가 계속 올라왔으니까 콜매도는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월물 옵션 약 600억가량 손실 중이고요. 개인들은 월물 옵션에서 약 900억가량 수익 중입니다. 콜옵션 매수 중심인 개인들은 1000억 가까운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21년 1월 이후 개인 콜옵션에서 최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개인 콜옵션이 약 2000억 이상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뭐 그때 데이터가 이제 불분명한데 1500억에서 2500억 정도의 큰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21년 1월 콜옵션에서 재미를 본 개인은 2월물로 21년 당시 2월물로 대량 콜옵션 매도를 기록했던 1월 26일을 끝으로 더 이상 콜옵션에서 잭팟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있더라도 부분적이었고요. 물론 위클리 옵션 제외, 이때 공매도 금지로 갑자기 튀었던 그날 제외하고, 그러니까 즉 여기 코스피 200으로 놓고 보면 1월 11일에 피크를 찍었던 요때 개인들 콜옵션에서 요 구간에서 대박을 일으킨 후에, 대박이 난 후에 더 이상 콜옵션에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은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러면 월물 옵션에서 저렇게 손실인데 어떡하냐, 선물에서 다 커버했죠. 외국인들 선물하고 미니 선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수로 지금 누적시켜놨죠. 지금 매도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가 많습니다. 마치 이건 8월에서 10월 매도 누적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인데 그것보다 더 커졌어요. 선물과 미니 선물 2600억의 수익이 지금 찍힌 것 같고요. 그걸 더 돌파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매수 스위칭 이후 수익 극대화 구간이고요. 금융투자는 반대로 하방 베팅을 하면서 선물 플러스 미니 선물 플러스 옵션까지 해서 1600억 이상의 손실로 지금 추정됩니다. 평가액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가 실현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변동성 지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오늘도 19.16까지 갔다가 18.61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옵션 가지고 추산하는 겁니다. 옵션 거래. 그래서 지금은 이 변동성 지수만 놓고 볼 때 야, 옵션 시장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네, 급락이 나오고 있을 거야 라고 눈 가리고 얘만 본다면, 아, 지금 시장은 갑자기 잘 올라가다가 급락, 폭락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V 코스피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큰 충격을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변동성 지수가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건 옵션 편의성 지수로서 현재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와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가 유난히 반대로 격차를 보이면서 미결이 확대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거래의 불안정성을 들어 해당 지수가 변칙적으로 상승하고 이거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옵션 거래가 먼저 앞서서 일어났고 그거는 등합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옵션의 등합은 최근에 보시다시피 자 1월물의 등합은 최근에 3일 정도 올라가다가 오늘 다시 떨어졌죠. 근데 기존에 올라간 게 3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곧 이 부분을 원위치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충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 이 구간에서는 또 예측이 된다라는 거고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보통 뭐 알 수 없지만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새해 첫 거래일에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진짜 시장이 무서운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저항 라인도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떨어지면 매수야 라는 매수 심리가 이런 매기가 상당히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번 삐끗하면 굉장히 크게 출렁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한번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상으로 구상하고 생각해두고 있다가 따라서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든가 대처를 하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외국인들의 순방향인 매수 쪽으로 인정을 하고 계속 어느 정도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도 옵션에서 반드시 100% 실패한 것이 아니라 3년 전 1월 물처럼 외국인들이 다른 쪽으로 해지를 한 상태에서 콜옵션도 큰 수익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 마감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물이 아니면 2월물, 3월물, 4월물로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1분기 언저리 때 큰 변화가 나올 수 있음에 주의를 하시고요. 위로 오버슈팅도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 나스닥 0.2% 빠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나스닥이 뭐 장마감 때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 또 야간 선물이랑 맞춰보면서 내일장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정보 공유방, 구독자 단톡방 운영 중입니다. 구독 중이신 분들은 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자 단톡방에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